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어디 있다 뭐 경험. 네네네. 설명드릴게요. 시작할 때 그런 거. 네. 지금 말고요. 네. 네.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건 사람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뭘 얘기하냐면 누군가를 리크루팅 하고 싶어요. 그때 저한테 막 이런 질문하세요. 30살 직업 뭐 결혼 유무 어떤 성격 뭐 어떻게 이렇게 이런 프로필을 주세요. 얘를 어떻게 리크루팅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모르죠. 얘가 이걸로는 알 수 없는 거니까. 또 뭐가 다른 거냐면요. 얘랑 나랑 또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관계가.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는 인사를 정말 잘해요. 그리고 어른들 되게 깍듯이 모셔요. 그리고 말 안 해요. 어른들 앞에서. 대답만 잘해요. 그리고 시키는 거 다 해요. 이게 어른들이 보는 저예요. 전 어떤 사람이냐면요. 전 늘 욕해요. 욕으로 얘기해서 욕으로 끝나요. 그리고 강압적이에요. 그리고 돈을 엄청 잘 써요. 이건 제 후배들이 보는 제 모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한 사람에게도 되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와는 저는 제가 주기만 하는 친구도 있고요. 받기만 하는 친구도 있고요. 사람 관계가 다 틀려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어떤 사람이야? 난 어떤 사람이야가 아니라 우리 무슨 관계야? 우리 어떤 관계에 놓여 있어? 이게 더 중요해요. 저한테 받은 게 많아요. 근데 내가 이걸 갖고 갔어요. 안 할 수 있어요? 사장님 힘들 때마다 내가 도와줬어. 지난 10년간 돈도 나한테 꾼 돈이 한 5천만 원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 이제 와서 좀 돈 벌기 시작했어. 카드 값이 200은 쓸 수 있어. 내가 와서 부탁해요. 나 이거 시크릿 할 건데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나 팩 하나만 사줘.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그래도 안 사줄 거예요? 나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안에서 사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사장님. 사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늘 얘기하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나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수록 사인 나올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겠죠. 사업이 어떤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제 후배 중에요 사채업자가 있어요. 나쁜 놈이죠? 그냥 금융업이라고 자기는 얘기해요. 어쨌든 금융업 종사자가 있어요. 얘가 내가 얘기하는데 2년 동안 거절했어요. 절대 안 할 거라고. 이거 안 한다고. 얘한테 나는 그냥 나는 형이었어요. 어느 날 얘가 전화 왔어요. 형, 나 시크릿 가입했어. 왜? 왜 어디다 가입했어? 얘가 사채업자인데 그 사채업자 사장님이 계세요. 이분이 시크릿 시작하셨어요. 얘가 얘기했어요. 그 사장님 장난 아니라고. 자산이 300억이 넘게 있대요.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래. 사장님이 가입했대. 그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가입했대. 얘는 나 때문에 안 한 거죠 그동안. 그쵸? 나 때문에 안 한 거잖아요. 내가 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서 아니면 자기는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전달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상황은 안 할 사람이라는 건 없어요.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접근에 대한 얘기 물어보신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냄새 안 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하든 간에 어떤 방식이든 간에 티 안 나게 냄새 안 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파트너한테 끝까지 매달리라고. 근데 끝까지 매달리는 것도 방법은 있잖아요. 끝까지 매달리라는 건 포기하지 말라는 거지 집착을 부리라는 건 아니거든요. 말할 때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절받았어요? 안 만나겠다고 했어요? 나 싫다고? 매일 찾아가? 집 앞에? 매일 사귀자 그래? 어제도 거절했지만 오늘 다시 얘기할게. 난 너를 만나고 싶어. 계속 이렇게 해? 아니지 않아요? 헤어진 사람들이랑 다시 만나는 방법도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냥 조금 언저리에서 내가 변해가는 모습 보여주고 내가 잘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이게 다시 연락 오게 만드는 방법 아니에요?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매일 전화해? 아직 널 잊지 않았다? 보고 싶구나. 오늘도 네가 보고 싶구나. 이게 좀 아니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잘 해가고 있는 모습들, 나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같은 모습들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 전달하면서 너무 막 네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 너랑 같이 하고 싶어, 이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전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하고 정말 필요했는데 하나도 간절하지 않은 척했어요. 할 거면 해, 말 건 말고. 네가 선택하는 건데 후회도 네가 하는 거야. 그리고 돌아서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연락하지 않아? 이건 아니에요. 꾸준히 얘가 뭔가 낚을 만한 뭔가를 던져줘야죠. 대신 좀 냄새 덜 나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마다 다 틀린데요. 처음에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만났는데 좀 언제 얘기를 해야지 자연스러울까를 많이 고민하시지 않으세요? 네. 제가 그랬거든요. 보험할 때 보험회사 들어갔는데 오랜만에 연락하잖아요. 보험 얘기를 해야지. 내 목적이 보험이니까 보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타이밍에 보험 얘기를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보험 얘기를 못 하고 온 적이 되게 많아요. 그냥 밥 먹자. 밥 먹으면 자연스럽게 무슨 일 하는지도 물어보고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고 뭐 하다 보면 얘가 나한테 너는 무슨 일에 하고 물어보겠지? 하고 기다려요. 그때 안 물어봐. 얘는 벌써 냄새를 맡은 거예요. 무슨 일 하는지 물어보면 보험 얘기가 나올 거고 보험 얘기가 나오면 들어줘야 될지도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만났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온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제가 결론 낸 거는요, 저 요즘은요 막바로 얘기해요. 친구 전화해요. 만났죠? 20년 만에 만났어요. 그럼 앉죠? 밥 먹으러 가서. 그럼 시키러 오면 조금 이따 시킬게요 하고 얘기해요. 너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오늘 이거 설명하러 왔어. 이거 듣고 밥 먹어. 밥은 내가 살 테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걔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려고 연락했냐고. 그러면 이러려고 연락했는데 왜? 보고 싶어서 연락한 줄 알았어? 보고 싶으면 진작 연락했지. 내가 이 사업을 하게 됐고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내가 들어보고 내가 해보니까 이 사업은 20년 만에 만난 친구한테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업이야. 너도 같이 나도 같이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락한 거야. 잘못했어? 그거 아무 말 안 해. 다 정말 듣기 싫은 표정으로 앉아있을 뿐이지. 그리고 나서 한 10분 정도 설명하고요 밥 시켜요. 밥 먹고 1시간 정도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앞에 얘기한 것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요. 이 얘기를 되게 자연스럽게 풀 수 있더라고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대신 내가 어떤 모습이냐가 더 중요하죠. 내가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냐. 사장님들 갔는데 말 못하고 오잖아요. 얘도 알아요. 쭈삣대는 거. 걔네가 평가해요. 에휴, 네가 뭘 하겠냐 이런 표정으로 평가할 거예요. 만났으면 어떻게든 말하고 오세요. 말하고 당당하게 전달하고 오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네. 일단 질문에 대답이 되고 있나요? 네. 그건 초기 스킬 했던 거고요. 네. 지금 그 대체적으로 네. 그 지금 우리가 지금 다단계라는 그 잘못된 인식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이걸 소개를 하면 그냥 그거 다 안다. 이거 다단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첫 번째 대답이에요, 그게. 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아는데 왜 안 하는지 물어보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하나도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사장님이 일단 저는 생각이 좀 바뀌셔야 된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요. 다단계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을 다 갖고 있나요, 한국 사람들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선생님. 안 좋은 인식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기 모여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다단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단계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다단계에 대한 생각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근데 아주 많은 비율로 사장님 느끼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도 다단계 알아. 아는 거와 잘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다단계를 다 안 돼요. 저도 이게 다단계라는 게 너무 웃긴 게요. 저 크라운이잖아요. 다단계에서 5년 만에 수십억을 벌었잖아요. 그럼 누가 다단계를 잘하고 누가 다단계를 많이 알겠어요? 내가 많이 알겠죠? 근데 이상하게 나가면 날 그렇게 가르쳐.
해보지도 않은 것들이래요. 죄송합니다.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아니 몇 번 해봤다는 이유로 성공 한번 못 해본 사람들이 돈 1,000만 원 한번 못 벌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날 가리켜. 이게 되게 웃기는 사업이라니까요. 다 안 돼. 24년 한 정의자 스폰서님 80억을 번 정의자 스폰서님은 다단계 아직도 잘 모르겠고 더 배워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 거라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깔짝깔짝 몇 년 해본 사람들이 다 안 돼.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꾸준히 얘기해주고요. 꾸준히 알려주고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뭘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단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돈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돈 안 돼요, 사장님? 돈 무지돼요, 사장님. 잘하면. 사람들이 다단계를 시작해서 왜 실패한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시크릿 통계 알려드릴게요. 시크릿에 가입했어요. 2명 추천하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2명 이상 추천하는 사람. 그건 아니에요, 선생님. 네, 2명 이상 추천하는 사람 30%예요. 70%가 2명 이하로 추천한다니까요. 1명 추천하거나 1명을 추천하지 못해요. 그럼 70% 실패하겠네요, 일단? 맞아요, 선생님. 근데 사람들은 70%가 실패하잖아를 보잖아요. 70%가 왜 실패했는지를 안 보잖아요. 왜 실패했어요? 1명도 추천하지 못했으니까 실패했죠. 다단계를 해서요. 이 세미나장에 와요. 이 강의 들어요. 이걸 듣는 비율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0% 돼요, 20%. 다단계 하는 사람의 80%가 세미나장에 한 번도 안 와봐요. 그럼 80%가 실패하겠네요? 사람들은 80%가 실패했다를 보고요. 저는 이걸 보는 거예요. 얘네가 왜 실패했는지를. 그럼 반대로요. 세미나장에 오고 2명만 가입시키면 20% 안에 들겠네요? 성공 확률은 엄청나게 높아지겠네요. 되게 간단한 사업이에요. 이거 지금 되게 간단한 사업.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걸 사업적으로 보지 않아요. 200만 원 긁고요. 저절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나 왜 아까 들었죠? 나 오토십 2년이나 했는데 왜 한 푼도 안 들어오냐고 물어봤잖아요.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은.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업자라고 불러요. 사장님 주변에 돈 번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들한테 그 회사 보상 플랜 한번 물어보세요. 그 회사 보상 플랜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보상 플랜도 모르는 사람이 돈을 벌어? 그게 더 웃기지 않아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설명할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되게 깊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아는 거랑 설명하는 건 틀려요. 이거 들으면 다 알지 않아요? 아까 제가 사업 설명 1시간 하는 거 들을 때 모르는 거 하나라도 있으세요? 없죠.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다 한다 그래요. 나부터 강의시키면 15분도 못해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안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설명할 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 들었을 때 이해가 되는 거랑 내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이걸 하려면 내가 스스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다단계 사업이래잖아요. 한국에만 회원이 10만이래잖아요. 10만 중에 성공하는 건 1000명 안에 될 거잖아요. 1000명 안에 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설명할 줄도 몰라. 난 이거 공부 하나도 안 할 거야. 그냥 저절로 돈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느끼는 거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일단 그 상황 자체가? 이것도 비즈니스잖아요. 경쟁할 거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 경쟁자예요. 지금 내 파트너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다 경쟁자예요 지금. 그럼 여쭤볼게요. 저보다 경쟁 우위에 있으세요? 어떤 부분에서? 일단 젊어요 나보다? 경쟁 우위에 있어요? 일단 저보다 연배가 많으세요. 경쟁 우위에 있어요. 여러 가지 경쟁 우위가 있겠지만 저는 남들보다 나은 게 있어야 나한테 들어올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남들 누구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지, 누구한테 얘기해도 설득해낼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이요. 저는 제일 처음에 고민했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였어요. 제가 찾던 방법이 뭐였냐면 내가 얘기하면 다 가입을 하는 거야. 누구든지. 그만큼 설득력 있는 얘기, 설득력 있는 화법,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얘기 고민했었어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죽어요. 내가 사인 확률이 20%였다면요 4년 5년 고민하고 나니까 21%가 됐어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횟수를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횟수. 100명 만나면 20명이 가입하던 게 100명 만나니까 21명이 가입한다니까 이제 5년 동안 공부했더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1000명 만나면 되는 걸.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아무짝에 의미 없는 거에 대한 고민이에요. 어떻게 말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같은 고민들이에요. 내가 많이 전달하는 게 중요해. 근데 왜 많이 못 전달하는 줄 아세요? 스스로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여기 계속 와보잖아요? 시크릿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근데 재밌는 건 저 일본 갔다 온 얘기 아까 해드렸잖아요. 일본 가서 또 확신이 들었다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던 확신보다 더 큰 확신이 또 생겼다는 거잖아요. 5년 된 나도 계속 봐가면서 계속 새로운 걸 보면서 새로운 확신을 다시 자꾸 늘려요. 확신이 늘어나니까 내가 제일 처음 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 걔네한테 다시 알려줘야지. 아, 그 사람한테 또 알려줘야지. 이거요. 그리고 만나는 횟수를 늘리는데 중요한 건 사장님들의 확신이에요. 시크릿에 대한 확신, 나에 대한 확신이요. 시크릿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 시크릿 좋아, 잘 될 거야. 난 모르겠어. 그럼 사람 못 만나요. 내가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나서? 아니, 사람 만나서 뭐 할 거예요? 내가 성공 못 할 건데. 그 두 가지 확신이 중요하다니까요. 시크릿에 대한 확신, 이 시스템에 머물면 나도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 이 두 가지가 들면 사람한테 리크루팅이 돼요. 돈 벌 게 무조건이에요. 아니 진짜 무조건이야. 100% 대통령이랑 상의했어. 이거 무조건 돈이 돼. 그런 주식이 있어요. 한 주에 1,000원이에요. 그게 다음 주에 2,000원 된대. 제가 사장님도 알고 있는 모든 돈 다 끌어올 거죠. 아, 이번 주에 사면 2,000원 된대. 아빠한테 가서 뭐라 그럴 거예요? 한번 걸자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 2,000원 되는데? 대통령이랑 얘기 끝나는데? 이것도 안 한다고? 이것도 나 혼자 알고 나 1,000원만 넣어보자 이러고 1,000원 다음 주에 2,000원 받을 거예요? 아니지 않아요? 사람이 확신이 생기면 말할 수 있는 범위나 횟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사장님 스스로 확신을 갖는 일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냥 제품 써보니까 좋은 것 같아 이런 거 말고요. 아, 사업도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 말고요. 이거 무조건 돼. 대박이야. 이거 나랑 하면 성공할 수 있어. 같은 확신이야. 이 확신이 들면 횟수가 늘어나요. 횟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성공을 못해요. 무조건 성공하죠. 이게 되셨죠? 사장님들 확신을 계속 늘리셔야 돼요. 사장님들이 더 확신하셔야 돼요. 더 큰, 더 새로운 뭔가를 찾으셔야 돼요. 이 안에서. 그래서 누구도 못 찾아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동기부여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동기부여는 지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동기부여 내가 선생님 동기부여 되는 얘기 좀 해주시고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동기부여 지가 하는 거지 왜 동기부여 남한테 시키냐고. 지가 지 돈 벌 건데 왜 동기부여 남이 해주냐고. 내가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동기는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강의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 재미도 없고 강사 이상하고 동기부여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요 들을 때마다 너무 좋다고 얘기해요. 동기부여 된다고. 동기부여 지가 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찾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들, 내가 이걸 만나야 되는 이유들, 내가 이걸 전달해야 되는 이유들을 찾고 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면 만나는 거죠. 대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선 확신이 필요하다고. 그 얘기를 전달해야 돼요. 자, 또 다른 질문. 사장님 오늘 둘이서 얘기하려고 했어요? 또 질문해도 네,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현대자동차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네, 그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직장을 그만둘까요? 아니, 이 사업에 꽂혔는데 네, 직장을 그만둬야 할까요?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사장님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사장님의 선택인데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느끼는 대로라면 전 그만둬요, 사장님. 복지가 너무 좋거든요. 네, 그러면 안 그만둬요. 사장님이 얻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걸 선택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면 대신 이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현대대학교를 하면서 이걸 같이 투잡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열정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만 정말 열정적으로 할 거예요. 혹시 저보다도 좋은 빠른 성장, 저보다 저만큼의 좋은 성과를 기대하시면 제가 되게 억울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거는 알아주세요. 잘 되실지 안 되실지는 모르죠.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것도 안고 이것도 같이 가져갈 생각인데 이걸 혹시 저만큼 갖고 싶거나 저보다 더 잘 갖고 싶거나 한다면 제가 너무 억울할 것 같긴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제가 억울한 건 하도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늘 억울한 생각을, 자기들만 유리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절대 안 되겠죠. 전 이것만 전업으로 5년째 하고 있고요. 잠도 안 자고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지는 명확한 싸움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혹시 갖고 있는 일들이요, 저렇게 되게 좋은 일이시면 고민하는 게 당연해요, 선생님. 전 함부로 막 전업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업하지 마세요. 전업 안 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시크릿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시크릿이 성공하지 못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선생님? 비즈니스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성공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요. 포기하지 않는 기간이 너무 길면 실패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쵸? 포기하지 않고 20년 동안 머물렀어요, 브론즈로. 그리고 크라운 문화에 들렸어요. 엄청난 성공이잖아요. 근데 이 20년이 많이 힘들 거잖아요. 직장도 잃으셨는데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인 건 맞아요. 맞죠? 성공했죠? 크라운 로얄 되셨으니까. 근데 이 중간에 20년은 꽤 힘든 세월, 기간, 가족들의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이 전 리스크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걸 줄이시려면 이걸 가진 상태에서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이걸 저처럼 하실 수 있어야죠. 저처럼 하시겠다는 각오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성공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꼭 다 해내시라고 말씀드려요. 두 가지 차라리 다 해내세요. 그게 가장 사장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리스크 없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니까. 근데 이렇게 늘 좋은 일만 나에게 생기는 일은 잘 없겠죠. 그래서 뭔가 포기한다는 거, 결단한다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성공한 이유 사람들이 꼭 물어봐요. 사장님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대단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꼭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성공한 이유는 저밖에는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성공한 이유는요, 답이 없었어요. 인생이. 너무 좋죠. 저는 시크릿을 혹시 안 한다는 선택을 했을 때 다른 걸 해야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너무 좋죠. 이게 되게 깝깝한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가 날 성공하게 해준 유일한 어떤 조건이더라고요. 저는 지금 직장이 없었죠. 그만뒀잖아요. 빚쟁이 돼서 보험회사. 빚이 4억 됐죠. 원리금만